네, 이제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목소리 변화의 시작. 시민 보고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캠페인 본부 서울의 목소리 운영팀의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목소리는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조사하고 데이터 기반의 해법을 만드는 시민 주도 플랫폼입니다. 서울의 목소리는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는 정원우 후보의 정치 철학을 담은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즉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민 참여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 6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의 목소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고요.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의 목소리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시민들의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서울의 현재를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보고회입니다. 행사 식순을 소개드리면 서울의 목소리 분석팀에서 분석한 자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정원우 후보님께서 분석 내용을 보고 느끼신 지점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우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현남 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욱 전 여성가족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석 새서울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백 새서울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손님들도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서울의 목소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모아주신 목소리 리서처단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울의 목소리 리서처단 분들께서는 서울의 목소리 홍보와 설문 참여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두 분만 특별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열띤 활동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닉네임 히든카드 박재준님 모셨습니다. 네, 닉네임 시민 최정옥님 모셨습니다. 네, 정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지요. 네. 본격적으로 데이터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진순 박사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진순 박사님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전문가로 서울의 목소리 기획과 관리를 맡아온 플랫폼 전문가이십니다.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의 목소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월 26일인데요. 저희가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데이터는 5월 21일 기준으로 모인 4,818건 그리고 주요 불편사항 10개 항목에 대한 25개국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51일 동안 지속 있는 사안이고요. 주요 질문은 요즘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큰 불편과 고충은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이고요. 서술형 응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서울시장에게 무엇을 바라고 싶은가? 이 두 가지가 주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그 서울의 목소리는 생활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든가 뭐 학교를 다닌다든가 서울에서 주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두 참여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말씀드릴 건 저희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확률적 표집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적 표집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행정에서 소외됐다라고 느껴온 사회적 약자 그룹들, 말하자면 10대 청소년들이라든가 특히 2030 여성 시민들이 굉장히 대거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데이터 분석의 숫자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숫자의 다소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그 시민 의견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공개적인 게시를 하기에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나 이런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중, 3중의 필터링을 둬서 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숫자에 미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로서의 가치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희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홈페이지에 반영되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은 저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연구자이자 활동가로 일하시는 이재정님 그리고 이다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전체 의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에 대한 불편사항으로 이 4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1등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해서 집값, 월세 문제, 주거 부담의 문제였고요. 다음이 특히 2030 여성들,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제기한 안전 치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교통, 물가 생활비의 순서로 나타났고요. 이 탑4를 합치면 전체 79.7%, 80%에 수렴합니다. 저희는 문항을 이 10개 항목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다수를 선택하라고 했으면 복수 응답으로 서로 연관돼서 많이 나왔을 텐데요. 하나씩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서울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변수가 되는 것은 주거비 상승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 주거비가 초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서울 외곽으로 혹은 경기도나 인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시민들이 다수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 거리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교통비 등 생활비의 증가 문제 그리고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박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와 물가 문제는 이렇게 서로 연동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안전 치안 문제는 또 다른 독립축으로 여성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이 불안 공포에 비해서 행정의 대응이라고 하는 게 늘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어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세대별 고충을 대충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집값 월세가 압도적으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것은 비슷한데요. 20대 여성에 있어서 안전치안 문제 그리고 30대 여성에 있어서 또 두 번째로 제기가 되었죠.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출퇴근 교통이 2등이거나 그 50대 이상으로 가면 물가 생활비 문제가 더 높은 그 2등으로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생활비가 미세한 차이로 집값 월세 문제보다 높았습니다. 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집값 월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걸 감정 키워드로 분석을 하면 절망, 좌절, 포기, 박탈감 이런 정서들이 분석이 됩니다.
방법이 없다. 뭐 어떻게 발버둥쳐도 대책이 없다. 이런 절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평생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다. 아이들이랑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른다. 그리고 월급 받아봤자 월세로 다 사라진다. 거기에다가 전세 사기 문제까지 겹쳐지고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도 다소 제기되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위주로 되어 있는데 비혼 1인 가구라든가 40, 50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혜택조차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집을 정말 거주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 투기 수단이 아니라 더 비싼 집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살던 동네에서 떠밀려 나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요구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치안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2일 전후에 여성 커뮤니티에서 대거 이 서울의 목소리가 그 바이럴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성으로서 언제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공포심,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외로움, 소외감 이런 정서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처벌 문제가 있어도 처벌이 약하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라든가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너무 소극적이다. 스토킹 범죄나 교제 폭력 문제가 벌어지는데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이 되게 방치가 된다. 심지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까지 삭감을 해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리고 최근 삼성역 GTX 문제처럼 이런 대형 재난 위험에 대한 그 강력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출퇴근 교통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제발 출퇴근 때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예,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나는 매달 기절하는 여성을 지하철 안에서 본다. 이 지옥철과 지옥버스의 심각함을 행정을 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교통이 낙후된 교통 수혜 지역의 그 인프라 격차에 대한 불만 제기되었습니다. 자차로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도로 교통 체증이 너무 심각해서 상당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여전히 교통 약자나 이런 노면층의 이동권 취약한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 많은 교통 통제로 인해서 거주민 일상이 침해된다. 특히 마라톤이 너무 많다. 예, 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가 생활비 문제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대학생이 한 끼 부담스러워서 그냥 굶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알바 여러 개 뛰면서도 돈 나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먹고 살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비 자체가 너무 올라서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라는 얘기, 그리고 월급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 생활 고정비도 부담이 되고요. 특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오르는데 그렇다고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물가 압박, 그리고 교육비라든가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녹지 환경의 문제입니다. 기계도 쉼없이 돌리면 망가지는데 우리도 좀 쉴 곳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였고요. 특히 구로, 금천,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녹지 빈곤 지역으로 보일 정도로 이쪽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수압지나 길거리 흡연, 쓰레기 같은 생활오염 문제, 그리고 도봉산에 대한 방치의 그 자연 경관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난개발의 문제 있었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노동의 문제에서도 청년 구직난, 그리고 고령층 중장년층이 정년 이후에 소득 공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 폐쇄된 TBS라든가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노동 인프라의 문제, 취약계층 일자리 배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가 문화에 있어서는 지역별 격차가 다시 제기됐는데요. 강서, 도봉, 노원, 구로 지역에서 이런 중랑까지 이런 문제가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요. 육아 돌봄도 돌봄 비용과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점이 눈여겨보셔야 될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아파트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 인프라의 큰 격차.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그 10대와 학부모층 40, 50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대는 학교 내 성희롱이나 딥페이크 문제, 안전의 문제죠. 40, 50대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비 문제였습니다. 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세금은 칼같이 걷는데 복지 혜택은 알아서 각자 챙겨 먹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의 문제가 제기됐고요. 정신장애인 자립센터가 북부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병원에 넣는 게 의사가 아니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차기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요구가 모아집니다. 전시행정 그만하고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해달라. 그리고 공약 지켜지지 않은 부분,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 문제, 성동구치소 자리의 원안 이행, 신불호선 문제 등이 제기가 됐고요. 여성 안전과 젠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교육과 문화, 녹지, 복지 모든 면에 있어서 서울 안에서도 그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니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해달라. 그리고 제발 시장님이 독단으로 고집 부려서 강행하는 방식 아니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잘 들어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꿈만 꾸다가 좌절하는 서울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서울로 바꿔달라라는 의견이 전체를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간 보고회를 하지만 서울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종료하는 시점에 다시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절절한 목소리와 삶의 체온이 담긴 목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후보님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고 선언하신 정원호 후보님 모시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희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5천여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서울 전역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감동적인 부분이나 또 마음이 확 와닿는 부분들, 꽤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제가 직접 한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행정은 그래야 한다라고 한 이유는 행정이 시장이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이 불편함과 싸우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계속 휴대폰 번호 공개하고 SNS로 민원을 받고 또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서울의 목소리로 선거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도 문자로는 8,900건 정도의 정책들이 제안 들어왔고 이걸로 지금 5,00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민의 참여로 바꿔가는 또 시민의 참여로 더 발전하는 그런 도시 서울은 바로 정원호가 꿈꾸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세금이 아깝지 않고 또 시민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 그런 서울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목소리를 듣다가 이 서울의 목소리 내용 중에 아까 소개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를 좀 따봤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대학생인데 한 끼 한 끼가 부담스러워 그냥 굶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알바 여러 개 뛰어도 돈 나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신 은평구 20대 여성, 그리고 서울에 나고 자랐지만 주변 친구들도 서울 집값을 버티지 못하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떠나는 서울이 아닌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서울이 되게 해주세요. 강북구의 30대 남성. 그리고 제 전화번호 즐겨찾기는 11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제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바로 누를 수 있게 저장해 둔 겁니다. 성북구 10대 여성. 출퇴근 시간 엄청난 혼잡으로 기절한 여성을 보는 게 매달 발생합니다. 송파구 50대 여성입니다. 워킹맘 방학 때 돌봄 못 들어가는 초고학년도부터 오전 돌봄이랑 밥 주는 곳이 필요해요. 1시까지만이라도 제발 돌봐주세요. 송파구 40대 여성.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삶은 바로 우주 하나와 같습니다. 삶마다의 사연이 있고 그 삶의 깊은 인생의 깊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 귀 기울이면서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12년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시장이 된다면 시장 임기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정책을 찾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 전시행정 등 세금 낭비 행정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 정책의 결정도 시민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책으로 결정되고 한번 약속한 일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이게 정은호가 약속하는 서울의 목소리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서울,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잠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서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목소리 리서처로 참여하신 시민분들이 후보님께 드릴 당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두 분만 따로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목소리를 수집하신 박재준 시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준 시민님은 교육학 박사이시고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로도 계십니다.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일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목소리가 좀 다 쉬셨는데 목 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서울의 목소리니까요.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500명이 넘는 그 설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혹시 이거 지금 후보 시절이든 후보 기간 때만 하고 없어지는 거야?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답변 저한테 개인적으로 받던 게, 그래서 혹시 이제 들어가시면 시청에 들어가시면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이어가실지 여부하고요. 저는 소통은 의견,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 시민을 시장이라는 그 직을 갖고 있는 분이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서울의 목소리를 좀 더 고도화시켜서 좀 아셨던 게, 이게 실제로 후보님이 보고 있는지, 실제로 보고 있는지가 와닿지 못하니까 이거 쓰다가 만화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그 설문했던 그 대상자들 그런 피드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도화를 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소통이 좀 이루어지려면 시장님이 이제 그 시장님이 이렇게 생각과 시민들의 그 생각, 의견이 서로 교환하니까 오늘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런 이제 그 상에서
잘 이렇게 소통을 이루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안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실천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추가로 말씀드려요. 저는 어쨌든 이거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분씩 말씀을 더 듣고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의 목소리 인터뷰 영상에서도 출연하셨던 프로바둑 기사 이다혜 기사님 말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바둑 기사 이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워킹맘이자 비정규직 프리랜서이자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산후리 빌라라든가 아니면 원룸 쪽에서 생활하면서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때 늘 불안에 떨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꼭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둘째 생각도 있었지만 수백 명의 유치원 동료에서 7시까지 남아있나 하네요. 제 아이 한 명이나 얘기를 듣고 둘째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방학때는 갈 곳이 없어서 7시간 학원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서울특별시 아이돌보 정책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기존 419개를 해서 2030년까지 450개로 확진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4년 동안 겨우 30여 개소 늘리는 것이 최선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가족 폭력을 비롯해서 안전한 주거 환경은 저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안전한 서울시에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서울을 일 잘하는 정원 후보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서울의 목소리는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에서 여러 그전에 하고 있던 거에다가 휴대폰이라는 새로운 이제 소통 창구를 개설해서 그걸로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주민들과 소통이 가까워졌는데 그것도 계속 하겠지만 이런 또 새로운 소통 방식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한 방식으로 다산콜로 하실 분들은 다산콜로 하시고 또 시장실로 전화 거실 분들은 시장실로 거시고 SNS로 시장한테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문자로 또 시장 직통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보내시고 이렇게 서울의 목소리로 또 알릴 분을 알리게 다양한 창구를 열고 시민들이 편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것이 모아지면 시장이 그것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행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안전한 서울 그리고 아이돌봄이 잘 사각지대 없이 진행되는 서울 저희가 공약은 했습니다만 공약이 실천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매번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매번 잘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챙기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꼭 정원호의 서울시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해답을 찾는 그런 서울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시 꼭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각도로 소통 창구를 열고 쌍방향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목소리 팀에서 서울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분석 보고서를 후보님께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순 교수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2장 찍을 건데요. 한 장은 전달하는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네. 찍겠습니다. 네. 네. 네, 다른 한 장은 판넬과 함께 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모든 리서처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사진 촬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보님께서는 가운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 구호 외칠 테니까요.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착착 정원호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씩 착착 정원호